이찬동 도화쌤입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 이제 예습 2차 하는 건데, 메타윤리학 말고 뭐뭐 있어요? 규범? 네. 그건 윤리 자체가 규범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규칙, 법칙이니까. 이게 이제 전통윤리학이겠네, 그죠? 어? 무슨 얘기냐면 도덕법칙이 뭔가, 도덕법칙의 타당성이 어떻고, 도덕적인 내용은 어떻고, 이론적으로 기준이 뭔가,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규범윤리학으로,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술. 기술은 뭐예요? 도덕적 현상 기술, 기술된 현상의 인과관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기준을 세우는 걸 테고, 기준, 규범이 규칙이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기술은 요걸 적용하는 거겠네, 저기 보면. 그죠? 어떤 현상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이 도덕적 행동을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하겠네요. 여기 보면. 기술된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그죠? 관행 연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어떤 집단적 현상을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규범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규범을 세우고 이거를 인과관계가 이 규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규범이 논리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타당성, 이 도덕적 추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려면 이 도덕이 있으면 이 기준들이 있고 이 기준들이 연결되겠죠. 연결되는 이런 추론들이 있겠죠. 이 추론들을,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조직적이게 논리적으로 다 맞는가를 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상황이 나오면 이걸 맞춰보겠죠. 그러면 요 하나하나 요것들을 정하는 거는 규범윤리학일 거고 요것과의 관계, 이런 틀, 이런 추론들, 이런 것들이 형식 논리학이나 논리학에 맞는가, 논증이 이게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일 테고, 요거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기술윤리학일 가능성이 크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출발해서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A는 무엇인가? A가 옳은가? 그러니까 A가 무엇인가? 나온다면 뒤에서는 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죠? 이것들의 학문적 추론이 가능하고 이걸 조직화가 가능한가를 물어보겠지. 그러면 조직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현상에다 이렇게 적용해가면서 기술 윤리학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현상을 살필 수도 있고 관행을 연구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요것만 똑 떼서 도덕적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세 개를 다 해야 이게 문제 풀 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애매하겠죠. 서술어를 잘 살펴가지고 문제를 풀 때 활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개가 있다 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실천 응용이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이론 규범이네. 그죠? 근데 이론 규범도 여기까지도 요 메타윤리까지도 이론 규범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이거는 정의적 개념에서의 이론 규범이고 이건 관계적 개념에서 이론 개념이라면 요거는 뭐라고요? 적용, 운용에 관한 사실 판단에 대한. 됐어요?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 다음 거. 선의지와 의무의식에 따른 도덕적 행위로 간주했다. 누가? 칸트. 에? 칸트가. 그러면 도덕법 법칙에서. 그러면 이 선을 향한 맹목적 의지가 있다고 치는 거네. 의지. 그쵸? 그러면 이게 선의지라는 것은 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의무라고 도덕적인 의무. 사람이 가지면서 태어나. 선을 지향하게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럼 이 선은 뭐라고?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 아니야? 그래서 도덕적 의미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안팎으로 무제한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이지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선의지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약하고. 그런데 자, 도덕적 의미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 뭐 어떤 의지? 선해지려는, 선을 지키려는, 선을 유지하려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람은. 그 선의지를 발현시킨다는 것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선의지가 있다는 게 그러면 똑같잖아. 성선설 있는 것처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태어나게 태어났는데 이건 태어난 자체의 현상만 나타내주는데 성선설. 선하다는 거잖아. 얘는 뭐라고? 의지가 있어서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선한, 완전 무결한 선을 향해서 추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자체 이렇게 그걸 추구하는 자체가 인간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목적적으로 선의지가 의무인데 어? 그거를 여기를 향해 선의지를 향해 가는 게 인간이라고 했잖아. 의무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 뭐를 해야 되냐? 인간은 어떤 거냐? 선의지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선의지를 해야 되냐? 그래? 자, 여기는 뭐 의미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체로, 그치? 도덕적 가치를 자체로.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가 없다. 이게 선의지다. 선의지가 가치다. 행위가 선의지에 된다. 비롯될 때만 가치가 있다. 행위를 해. 근데 그게 뭐라고? 기준점. 그러니까 인간은 이 화살표를 찾아갔다는 거지. 그게 뭐라고? 선의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착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성. 그 의지의 끝에는 뭐가 있냐? 의지 이렇게 나가는 의지 자체가 뭐냐? 선의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서도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절대적인 선을 향해서 다가간다 이런 뜻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선의지고 의무감이고 정형용법이지. 자 봐봐. 도덕성 판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지. 화살표의 동기, 의무의식에서 나온다고. 결과가 아니라. 의지로 나갔는데 실수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법칙 이성적으로 그치? 뭐 선을 향해 가야 되지. 그게 정언명령 형식으로 내 의지의 준칙, 선의지의 준칙에 항상 이 선의지 준칙이 뭐라? 보편적인 원칙이지. 그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라 그런 거지. 인간은 뭐라고? 내 자신의 인격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의 인간성을 수단이 아니지. 선의지는 그치? 그렇다고. 관은 가정이지만 선의지. 일정 방향성이 있지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고? 목적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선의지하고 뭐하고 해야 돼? 선의지하고 의무의식하고 그치? 또 뭐라고? 이걸 뭐라고? 바를 정자의 정언명법이죠. 정언법칙,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뭐라고? 의지에 부합되게, 선의지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만 주면 돼? 의지, 동기, 방향성 다 중시하는데 뭐라고? 결과를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됐어요? 보편적 인식이 있다고, 선의지라는. 근데 방향성에 갖죠. 방향성. 행위를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의지가 갖는 게 뭐야,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무결한 선을 향해서 간다는 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 완전무결한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선, 깨끗한 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없지. 그게 한계라고. 됐어요? 그럼 선의지는 뭐라고 해야 돼? 무수 있잖아. 무제한적으로 선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라고?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라고. 그러니까 태어나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의지의 존재야.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 행동하라고, 선에 따라서. 그게 정언영적이야. 그 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다 됐어요, 이거는? 의무의식까지 됐어요? 자, 다음. 개체주의적은 뭐야? 개체는 한계라는 뜻이고, 한계. 개체주의적, 개인이잖아, 개인. 개체주의적 사고방식, 개체주의적 사고방식.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은 벤당, 개인. 개인적 차원의 행복과 사회적 차원의 확정.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지. 밀은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인데 개인이 잠깐만 개체는 뭐야? 한 개 한 개지. 네. 그럼 개인의 사고방 개인을 존중해야 되는데 개인이 모인 게 뭐야? 그게 사회라고. 개인이 많이 모인 거. 그러니까 뭘 중시하는 거야? 이 개체를 중시했는데 뭐가 늘어나는 것 뿐이야. 응? 양이 늘어난 것 뿐이야. 양이. 개체가 양이 늘어났어. 양이 늘어나서 사회가 된 거. 개체가 여러 개체의 집합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 벤담이 하겠지. 벤담. 그러면 양적 공리주의라고 그래. 이거는. 벤담은 뭐라고? 양쪽. 양이 늘어나서 이 양은 뭐예요? 양. 뭉뚱그리면 안 되지. 양은. 뭐가 있어야 돼? 한 개 한 개를 다 인정해야지. 이 양이 늘어나서 사회가 됐다고. 그래서 개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서 최대 다수, 더 많은 다수. 여기 또 있어 개체들이. 소수가 좀 안 되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 개체 한 개 한 개의 행복의 크기는 같아 달라? 달라요. 요게 같아요. 이게 달라? 크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요. 아, 같아야 돼. 이건 동등하게 같아야 돼. 숫자상으로 많은 거야.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인류는 고통과 쾌락 두 개가 있는데 쾌락이 크기가 커질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평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를 하기 딱 좋아 이거는. 수치화하기 좋지. 개인 숫자를 몇 명이 모여서 수치화해서 몇 명이니까 이게 다수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무슨 공지? 양적 공리주의. 뭐라고? 양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면 공리는 뭐야? 유용성, 공공의 이익. 공공이 이익이다. 그러면 공리는 공공의 이익인데 이익은 뭐야? 유용성, 효과가 있다고. 이익이다. 효과가 있다고. 효용성, 유용성. 뭐냐? 쾌락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양적 쾌락을 중시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의에 뭐라고요? 이거는 숫자만 많으면 되지. 숫자만 많으면 되고 뭐가 중시하는 거야? 결과 중시하는 거지. 결과. 됐어요? 네? 숫자만 많으면 되니까 결과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밀이 공리주의자 두 명인데 벤담과 밀이 이 밀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양적 공리주의. 얘는 질적이라고. 질적. 자, 쾌락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만큼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쾌락이라고. 개인이 달라. 출발점 자체가. 똑같이 이익은 같아. 쾌락이라는 것도. 근데 이렇게 개인의 차이가 다르다고. 욕구도 차이고 만족감도 다를 수도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나 배고픈 인간, 소크라테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숫자를 하기에는 그지? 오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오류? 예를 들어서 똑같이 쾌락이야. 그럼 밥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잖아. 결과지만 형식적이잖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쾌락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작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좀 형식적이면 이건 내용적이고 그죠? 실질적이고 그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파악한 거고 상대적으로 내용적으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고 이거는 형식적인 절대적인 결과로 숫자만 늘어나면 되는 거고 됐어요? 네? 그러면 공리주의에서 얘는 질적 공리주의는 뭐라고? 질 차이, 쾌락의 사람의 차이를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개인의 입장. 아, 나 하나의 만족과 지구랑 안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개인의 입장을 좀 더 강조를 해준 거지. 그러면서 요거를, 이 개인의 크기를 조금 가중치를 둬서 변화시키면 이 결과치도 달라질 수 있겠지. 더 정확해지고. 그런 실마리를 여기서 터졌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 개체주의만 나온다는 거는 얘는 다수결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형식적 평등에서 먼저 이게 나왔겠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그치? 그럼 이렇게 이론을 보고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고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중치를 하면 더 이 결과치가 더 그 사람들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려나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복지를 할 때도 제일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으로 똑같은 평등으로 나눠주잖아. 형식적 평등으로. 아니야? 똑같이 한 개씩만 주잖아. 형식적 평등으로. 네. 그지? 그러다가 실질적 평등이 되면 반 개씩 준 다음에 더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 더 주고 덜 먹고 싶은 사람은 0.5개만 주고 이렇게 해도 다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내용적인 평등까지 또 고려해서 더 이 형식적 평등을 변화시키잖아. 그렇다고 요게 뼈대는 아니었잖아. 처음에 출발은 이 질적 양적 공리주의가 먼저 되고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뭔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렇게 질적 공리주의로 상대적 실질적 내용적인 평등을 조금 더 가민해가지고 더 보완해잖아. 이게 복지로 상대적으로 복지를 조금 해주잖아. 이해돼요? 평등의 개념도 이렇게 변한 것처럼 이 이론도 개체주의적 변담 하나하나를 인정하다가 이렇게 속안의 질적 공리주의까지 쾌락의 차이까지 고려하는 질적 공리주의로 변했겠지. 근데 공리주의에서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의미, 이거는 사회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건 결과를 중시하면 이건 과정을 더 중시하는 거겠지. 그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하니까. 그죠? 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맥킨타이어. 자, 맥킨타이어는 뭐야? 개인의 자유 선택과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개체주의 전체를 했어. 이걸 개인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개인의 차이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 전체란 사회라는 집단의 가치도 무시하지 못해.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개인의 판단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는 그 나라 스타일대로, 그 동네 스타일대로 하지 않냐. 이해돼? 공동체 만들어서 유지해왔어, 여태까지. 그지?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습득하잖아. 전통이라는 의미로. 맞아? 그러면 선이든 어떤 것이든 핵심 덕목들은 관습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개성적이게 차이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지? 공동체의 전통에 흘러나는 역사에 따라서 선호 방식, 취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체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안 그래? 그래서 맥킨타이어. 됐어요? 또 심정윤리, 책임윤리 또 무슨 윤리 있냐? 비슷하게. 심정윤리, 책임윤리 또 요나스의 책임윤리, 책임윤리와 접근, 담론윤리의 접근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요나스의 책임윤리, 담론윤리. 담론윤리는 뭐야? 옳고 그름에 대해 공적 담론에서 찾은 담론은 뭐야? 이야기론이네.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대답을 해보자 이런 거네. 담론윤리는. 됐어요? 얘기를 해보자. 그죠? 그렇다면 뭐라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겠지. 여러 사람이. 그러면 민주성은 좀 늘어났겠지만 그렇다고 이 얘기 저거 이것도 옳아요. 이것도 옳아요. 뭐가 옳아 그럼 나중에. 그럼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 윤리를 빨리빨리 명확하게 정하고 하는 효율성은 떨어지고 민주성은 높아진다는 거지. 담론 윤리가. 그게 이거 아니야. 그치?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똑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토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치? 에? 그러면 정말 발전된 선진사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엉뚱한 덕분하고 막 고집 피는 사람 아니라면. 됐어요? 자, 여기에 보면 현대사회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 책임 누가 지느냐? 왜 익명성이 많아진다, 익명성. 익명성은 이름 안 밝혀. 익명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 그죠? 행위자가 순수한 심정에서 나오는
행인데 순수하게 했어. 순수한 심정에서 했는데 결과가 나빠. 그럴 때는 누가 책임냐고. 책임은 세계나 타인이래. 같이 순수한 심정에서 나오면 행위자는 책임 안 진대. 그러면 누가 책임져? 순수하게 덧글 달았어. 행위자가 책임져? 안 지잖아. 세상에서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 피해 복든 뭐하든 다 피해 도는 거고, 그치? 엉뚱한 거 다 썼으면 의도 악의가 아니야. 순수한 심정은 선이야. 선이 모르고 하는 거라. 악의는 뭐야? 고의야. 알고 순수하지 않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게 악이야. 악의가 뭐라고? 법에서 알고 이용해 먹는 거야. 선의는 뭐라고? 모르고요. 그냥 순수하게 누구 도와주려고 댓글 썼는데 이거 드시면 돼요. 근데 주고. 세계가 책임지고 또 누가 책임져? 타인이 책임져. 그러면 심정적으로 얘 나쁜 놈 같긴 하지. 잘못 썼잖아. 근데 도덕적으로 이 동기가 이러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야.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책임론리는 뭐야? 이걸 써놨을 때 잘못하면 누군가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책임지라고. 그 사람이.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어. 예견할 수 있다. 이거 법에서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엄중한 책임론. 이게 뭐라고? 선관음이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선관음. 선리장 관리의 의무. 주의 의무라고 그래.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이요. 충분히 잠깐만 살피면 알 수 있는데 과실은 실수거든. 실수. 모르고 했다는 거거든. 어? 실수한 거야. 근데 실수가 중대하다고. 이거 그냥 살짝만 한 번만 살피면 제가 아픈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살펴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주의의무, 선관음유, 중대한 과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예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충분한 주의를 살짝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가 순수한 심정이란 건 알겠는데 결과를 발생시키면 너 순수해도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일상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살피면 그 다음에 자 전문가의 주의의무는 더 심하겠지. 선생님은 애들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하고 달라. 지나가다가 보고 하는 거랑 그지? 어? 애들 상황을 살필.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이 예견 안 했다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선관음의 주의의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책임윤리. 이건 심정적으로만 욕한다는 거지. 심정윤리. 오케이? 그럼 구분 됐어요? 다음 거. 계속동 문조. 인간종 논증, 인간종, 계속성, 동일성, 잠재성 이런 건데 인간종은 뭐야? 태어날 때? 그 다음 계속성은 연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성 논쟁 이런 건 똑같은 거지. 언제까지가 어린이요? 언제까지 청소년이고 언제까지 성인이고 연속적 과정에서 진행된다는 거지. 그 사이에 구분선을 긋는 것은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맘대로. 자, 빛은 몇 가지 색깔이요? 한 가지인데 이걸 빨주노초파남으로 나눴어. 이거 나눈 건 누가 나눴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거 누가 나눴어? 사람이 나눈 거야. 디지털처럼 구간을 나눈 거야. 가우스 함수처럼. 그럼 뭐라고?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이 아니라 여러 빨간색이 쭉 변해. 그러다가 파란색이 쭉 변하다가 노란색 주르륵 색깔 다 칠하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간이 없어. 그냥 쭉 가는 건데 이걸 사람이 1분, 2분, 3분 나누는 것 뿐이야. 뭘로? 디지털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건 자의적이라고. 구분선은 그런 거. 자, 얘가 365일 사는 건 알겠는데, 얘가 한 살, 두 살 사는 건 사람이 나는 것 뿐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성 상황 이런 걸 뭐라고요? 아날로그래 아날로그. 아날로그로 되는 거를 아날로그처럼 되는 거를 뭐라고? 사람이 디지털로 잘라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어? 자, 인간이 태어났어. 태어나서 이렇게 쭈르륵 사지. 태어난 거 이걸 뭐라고요? 인간종. 인간종으로 태어났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살아요. 계속 살면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다른 애예요? 같은 애예요? 그게 동일성이에요. 이해돼요? 어? 그럼 이거는 인간종이고 이렇게 화살표로 계속 가는 건 뭐야? 계속성이고 얘랑 얘랑 같다는 건 뭐 동일성이고 얘와 얘의 뭐가 같다고? 잠재성. 뭐가 같다고? 내재 가치가 같다고. 도덕적 가치가. 인간의 조롱과 가치가. 이건 잠재성이고. 이해됐어요? 네. 어? 요 첫 번째 출발은 뭐라고? 인간종. 이렇게 계속 타는 거는 계속성.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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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같은 애라는 건 뭐예요? 동일성. 그러면 초기에 얘 태어났던 이 생명권을 가진 얘 인간의 가치랑 이 색깔의 가치랑 같다는 건 뭐라고? 여기서 인간의 가치를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잠재성. 됐나요? 다음 거. 이제 이렇게 보면 봐봐. 이 위에는 불이야, 불. 불은 뭐야? 남자야, 남자. 이 아래는 뭐라고? 물이야. 물은 뭐야? 여자야. 남녀는 이 태극을 만드는데 남녀가 같이 하나의 가정을 만든다고 쳐. 하나의 가정. 상호 보완정 아니에요? 남자 구실, 여자 구실. 남자 여자 대등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고정불변의 역할이요? 음양으로 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선전하는 거 말고 어디 나와 고정불변? 근데 여기 봐봐 고정불변 무라고 싸우잖아. 근데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남자도 설거지하고 이 역할이라는 거. 그건 진짜 설거지하고 여자도 직장생활 가서 일하고 이게 바뀌었다고 이거는. 왜? 자, 혼돈에서 이게 뭐라고? 음이고 이게 양.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요. 안정되게 두 개로 나눠서. 이 양 안에 양과 음이 있어. 이 음 안에 양과 음이 있어. 그 음양이 고정불변이야? 아니지. 근데 둘이 짝으로 대등하지. 상호 보완이지. 아, 이건 다 됐어요 이제? 네. 또 이거는 과학기술은 이거는 자연과학에 여기갖고 사회문화에서 보면 그러면 사회과학이 뭐냐 사회과학 이건 당위적 학문이야 당위 학문 마땅히 한다. 그럼 도덕가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도덕가치. 이거는 뭐라고? 그 사실이야 사실. 그냥 있는 팩트. 그럼 자연과학하고 사실은 뭐냐면 이 볼펜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마땅히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이게 아니야. 이게 물리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서 끌어들이는 거지. 마땅히 이거 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 마땅이라는 자체는 마땅당 해갖고 마땅이라는 가치로 마땅히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지. 이런 가치야. 그냥 가치 사람들이. 이해돼? 이렇게 사회적인 도덕가치, 도덕 윤리에 나오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게 더 좋다, 뭐뭐 하나 해야 된다, 사람이면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자연과학은 그냥 법칙이야, 사실 법칙. 이거는 당위 법칙이야, 당위 법칙. 그러면 이 사실 법칙은 인과 법칙이야. 이런 법칙, 이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게 원인이 뭐 있어? 안 되잖아. 자연과학하고. 그러니까 자연과학 법칙하고 사회과학, 이과적 법칙하고
문과적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과학기술은 사실, 이게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 사실. 객관적으로 있고,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 윤리적인 평가, 판단의 기준이고. 됐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이거는 가치가, 비중이. 근데 이건 다 똑같아. 누구나 우주 어디서나. 됐어요? 또 가치 중립성 어디 있어? 과학의 영역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 그냥 중립이잖아. 중립. 과학기술의 영역 가치 중립. 근데 가치 중립의 영역이 아니네. 과학기술의 책임성 인정. 가치 중립적 선택도 아니네. 에? 책임을 할 때 과학의 영역은 가치 중립성. 과학의 영역은 가치 중립성. 가치 중립성이란 뭐냐? 요거는 가치가 있어. 이거는 값과 위치. 이거는 사실이야. 그럼 가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중간자 입장이라는 게 없잖아. 맞고 틀리는 거 아니니까? 과학은? 아니야? 적당히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 당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립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 진보와 보수의 적당하게 중간. 근데 과학기술인데 볼펜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적당하게 중간에 있어? 그래서 X축 넣으라고. 됐어요? 어? 과학기술자는 연구가 사회가치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이게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이 안 돼. 근데 과학자는 가치 중립이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과학의 연구 결과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연구를 했을 때 이게 더 좋은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아니면 사회를 파괴하는, 그치? 무기를 만드느냐 생산기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했을 때 결과 자체를 판단할 수도 있지. 그치? 그렇다고 과학기술자가 그걸 다 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면서 이걸로 전쟁하지 마세요. 가치를 나빠요. 이거는 꼭 광산 같은 거 하고 길 낼 때, 어? 생산할 때만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연구자 그거 생각 못 한다고. 다만, 이런 건 있었어. 과학기술은 핵기술을 만들었어. 과학기술은 애국이 없는데, 과학자는 이 핵기술을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지. 과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에 들어서 애국이 있을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책임이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이 있는데, 정치 자료로, 이게 내적 책임은 이 과학적 방법에서 뭐 조작하고 표절하고 이건 연구 장치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외적 책임이 그거야. 이걸 만들어서 내가 활동했을 때 내가 이걸 만들고 발표를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미치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건 자기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있어도 과학기술자의 책임으로 이걸 만들면서 이게 결과가 뭐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할 때 되게 애매할 수 있어. 문제를 낼 때. 자, 다시. 과학기술은 뭐라고? 가치 판단이 없잖아. 근데 과학자는 가치 판단을 한다고. 오케이? 과학기술은 애국이 없는데 과학자는 애국자일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다고 이 과학자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찾아냈는데, 그게 당위평가는 아니잖아. 가치 정도. 근데 이 과학자가 뭔가 만들어낸 결과로 마친 효과는 가치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이해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다 그걸 하나씩 이 상황을 맞춰 봐야 되겠죠? 됐어요? 자, 15번.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중심주의예요? 동물 중심주의니까 동물도 고려 대상 아니야? 그지? 왜?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도 쾌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도 쾌감, 불쾌감에 따라 행복을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도 고려 대상 하라고. 고민해보라고. 얘네들 포함시키라고. 판단의 고려 대상으로. 됐어요? 다음 거. 이게 심층 생태학이 깊어졌네. 모든 유기체하고 무기체의 차이는, 무기체는 화학에 나오는 거야. 수소, 산소, 금 이런 거. 됐어요? 유기체는 뭐냐? 생명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유기체예요. 뭐라고요?
생명 반응으로 식물이 감자를 만든다거나 동물이 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생명 반응으로 인해서 생명의 연결망성에서 연결돼서 생명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망 속에 있으면 생명들이 한 개요, 두 개요. 엄청 많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생명체로 연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체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또 이 심층 상태는 이렇게 연결망 속에 있으면 이게 아바타 알아? 아바타? 다 연결하면 나무도 다 연결되고 쭉 해서 정보도 다 주고 그러지. 이게 이런 거 아바타의 배경이 된 사상이 이렇게 심층 생태학이다. 그러니까 개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다 우리 행성 속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음 거. 요나스. 인류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일에. 왜? 인류가 존재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류 필요 없다고 멸종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인류면서. 아니야? 인류는 지구에 해악만 끼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땅히 인류가 존재해야 된다를 요청을 근거로 현대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 요나스 어디 나와?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근거로 존속 책임. 존재 자체, 존재하면서 피해를 끼치죠. 세상에. 그러니까 뭐라고? 책임을 지면서 살으라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인류가 존재한다. 이게 당위법칙이랬지. 칸트는 뭐라고 했어? 선의지를 실현해야 된다. 선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선의지가 뭐겠어?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니까 인류 존속이 선의지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원명법을 캐치해가지고 흉내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생태학적 정원명법 이렇게. 오케이? 다음 거. 잘못에 대해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거. 정의가 뭐뭐 있다고 무슨 죠? 교정적 있고. 분배적. 분배는 나누는 걸 거고. 또 절차적. 분배를 할 때도 절차를 지켜야지. 그러면 잘못에 대한 대응이 교정은 교정주의하고 엄벌주의가 있거든. 형벌도. 교정은 뭐야? 고쳐주는 거야. 교정한다. 글자 교정하지.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그걸 고쳐준다고. 그것이 이 교정할 때 이걸 공정하게 하라고.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분배 나누어져야 되는 거고. 자신의 목. 이거는 뭐라고? 과정. 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복으로 하고 과정을 잘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되면 뭐라고? 공정성에 의해서 고쳐줘야지. 다 됐어요 이거? 또 이 예방하는데 일반 예방이면 또 다른 게 있겠네. 특수 예방. 일반이 있으면 특수가 있어. 그러면 일반 예방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일반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무서워서 흉악범죄 안 저질러 이런 거겠네. 특수 예방주의는 그 경험했던 사람이나 어딨어 특수 예방주의. 목적의 범죄자를 교육하여. 근데 이게 개인을 하는 게 개인. 특수는 개인이니까. 이해됐어요? 개인 일반 얘를 교정하고 고친다는 거네. 그죠? 얘는 뭐라고? 보통 사람들한테. 이건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는 한번 그렇게 되면 벌을 해버리지. 응? 사형 같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특수 예방이 안 되지. 사형해버리면 얘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일반적 범죄했을 때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지. 그죠? 그러려면 특수는 사형제도 반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 죽이니까 죽여버리면 이거 뭐 교정을 할 수 있고 예방도 못 하잖아. 그럼 됐어요 두 개? 네. 또 이제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라 그래. 이게 봉은 뭐야? 받들 봉자예요. 공익에 받드는 정신이 봉공정신이에요. 됐어요? 공공을 받들다.
공공을 받들 봉사자. 봉사. 봉사는 일을 받든다. 이런 거. 봉사. 받든다고. 그럼 이거 다 됐어요? 예. 봉사라는 뜻만 알면 되지? 또 직업 소명사는 천명 직업 소명사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받는 거 이거는 뭐야? 저기 무슨 주의? 예? 켈뱅주의? 뭐 새로운 기독교에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본주의. 그 전에 종교에서 신이 너를 돈을 벌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한 거야. 돈을 벌도록 허락했다고. 돈을 버는 걸 허락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저기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간 거야? 돈 벌려고. 아메리카를 가면 거야. 돈을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 논리가 생긴 거야. 신으로부터 부름받는 자기의 신으로부터 받는 직업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돈을 벌어라 했지. 뭘로 벌어라? 이게 뭐라고? 신이 명령한 바야. 소명이. 명령한 바.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너는 이런 직업을 해라. 그래서 돈을 벌고 살아라. 라고 명령한 거야. 신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소명. 명령받은 바야. 천명에 의해서 신이 허락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돈도 모아도 되고. 됐어요? 또 참여예술은 예술 자체에 사람들 참여하기도 하고, 뭐, 플래시범에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그 예술에 댓글도 달기도 하고, 뭐, 이거 다양한 예술 활동인데 왜? 궁금한 거예요? 또, 예술을 통해서 뭐도 표현할 수 있어? 비판적인 정치의식도 표현할 수 있고. 이해됐어요? 그럼 된 거죠? 정치의식도 표현할 수 있고, 텔레그래프 같은 거 막 그려버리고 그러잖아. 벽화에다가 비판적인 거 하면서. 됐어요? 세속이 속세인데, 속세. 세상. 그냥. 세속하고 반대되는 게 종교세계. 또 세속하고 반대되는 건 자연세계. 또 종교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데 신선의 세계. 세속하고 반대되는 건 신선의 세계. 또 국어적으로는 세속에는 왕이 있어요. 출세해야 되니까. 여기 왕이 없는 세계도 세속이에요. 세속 윤리 뭔지 알겠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죠? 또 문화와 윤리? 문화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입장, 문화의 다양성, 보편적 윤리 인정하고 상대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상대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다 되잖아. 왜? 뭐 설명해줘야 돼요? 뭐 설명해줘야 돼? 빨리 얘기해봐. 이해 안 되는 거야. 다양성, 상대성일 때는 기준이 여러 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에 고집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하다 이런 거요. 문화 상대성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유성이 없어? 있지. 됐어요? 거기에서 동아주의 말고 또 뭐 있어? 비교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니까. 안 생각나. 차별이죠. 차별하면서 어떤 거는 다른 능력할 때, 정책할 때, 이거는 차별하고, 이거는, 그죠?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 차별적 수용. 나머지는 배제. 됐어요? 또 요거는 뭐라고? 동화적은 이게 외국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를 내 걸로 만들어. 같은 색깔로. 이것도 빨간색으로 만들어. 동화시켜. 다 내 걸로. 이거는
이렇게 내거 있을 때 얘네가 있으면 얘네만 따로 여기서 받아줘. 얘네만. 이 전체에서. 얘네는 다 받아들이는데 내 걸로 만들어도. 동화주의는 같은 걸로 변화하니까 이거는 용광로주의라고 그래. 다 녹여서 내 걸로 만들어. 똑같은 걸로. 됐어요? 그럼 샐러드는 뭐냐면 샐러드 하면 여기 야채도 있고 뭐도 있고 서로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여기다 뭘 뿌려? 샐러드 소스를 이렇게 뿌리죠. 각자의 이 느낌이 더 살아나죠. 이 소스 때문에. 이해돼요? 고유 특성만 조화를 시켜. 고유 특성. 그렇지만 요 샐러드 맛만 제거하면 우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대감은 떨어지죠. 이거는 연대감은 강한데 개성이 다 없어지죠.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 전체에 있는데 요거만 조금 받아들인다고. 됐어요? 응? 필요한 것만 조금 받아들인다고. 자유지상주의.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오직 개인만 있음. 제일 처음에 그랬죠. 왕들한테. 뭐라고 되면 이 왕이 있는데 의회를 만든 거예요. 의회를 만들어서 왕 말고 종교적인 성직자, 그다음 영주들, 귀족, 시장에 있는 부자들, 시민, 수장에 들면 부자들만 이렇게 의회 만들어서 얘한테 뭐라고?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원 이렇게 권리장전 이렇게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다 써줄 테니까 여기다가 재산 맘대로 하지 말고 이때 세금 걷고 그렇게 네 맘대로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 해갖고 막 10개, 20개 써서 줬어요. 그게 이권 분립이야.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이거 따라 했어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해보니까 이거 따라 했어. 그래가지고 야 판결할 거 따로 만들어. 그래서 법원은 다시 분리한 거예요. 왜? 지가 잘못하고 지가 재판해. 셀프로. 죄 없음. 이렇게. 그래서 3권 분립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뭘 지키려고 만든 거야 제일 처음에 법은? 이 시민들이 시장에 있는 시민들이 말이야 시장에 있는 부자들이 귀족들도 부자 성직자도 부자들이 뭐라고? 재산 지키려고 재산권. 그게 자유권.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야. 됐어요? 영구 편안하고 국내적 내정 가섭을 받지 않은 공화제도 있다. 공화제는 어디 나와? 평화주의. 언제? 전쟁에 대한 입장. 전쟁에는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불가능한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저희 국가들이 세계 시민사회에 나간다. 칸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자. 무력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화제는 뭐냐면 황제가 없는 게 공화제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황제나 왕이 없는 것. 이해됐어요? 공화는 뭐야? 공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국가들이 시민들이 대표를 뽑는 거야. 공화제는. 자 내정 간섭은 뭐라고? 다른 나라가 정치 간섭하지 말고 이건 독립하고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남들 나라 시비 걸지 말고 서로 시민들이 다수결로 대표를 뽑아서 살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게 영구평화로. 공화제는 뭐라고? 황제가 없다. 그럼 황제가 있는 나라는 뭐라 그래? 군주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일본하고 영국. 황제 있어요. 왕이 있다고. 왕실 있잖아. 그지? 그 군주제는 의원내각제랑 많이 꼈고 공화제는 없잖아. 그래서 수상이 있는 거야. 대표인 수상. 근데 공화제는 없잖아. 군주가. 그래서 대통령제와 많이 결합했지. 됐어요? 대통령이 황제는 아니잖아. 시민의 대표잖아. 그러면 됐어요?